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보험을 고발하다의 찬입니다. 네, 실장님,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사례를 살펴봤죠? 부당 승환 계약 짧게. 네, 맞습니다. 부당 승환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 사례자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맞죠, 고반장님? 네. 오래 간다, 오래가. 이번 주에 와이프 얘기 안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네, 편집 알아서 잘 해주시고요. 네, 그럼 오늘 어떤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? 보험의 지원을 컨설팅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는데요. 네. 보험 설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계약 당시에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가입했다는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보험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는 자리를 가질 거고요. 네, 알쏭달쏭. 알쏭달쏭. 네, 맞아요. 보험 용어가 이렇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지난번에 저희 사연자 가입보험으로 한번 땡땡 생명, 가족 사랑, 유니버셜, 종신보험. 당연히 CI는 안 들어갔네요. CI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. 몇 글자야? 보험 상품 이름이 네. 15자가 넘어요. 맞습니다. 진짜 정말 보험 상품 이름에 온갖 것들이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헷갈릴 법도 한데 오늘은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실장님,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가 항상 궁금했어요. 어떤 단어요? 무배당. 보험이 사실 주식이 아니잖아요. 네. 무배당이 무슨 뜻인가요? 여기서 말하는 무배당이라는 게 뭐 올리고당 이런 설탕의 종류는 아니에요. 일단 확실합니다. 이거. 대박. 진짜 대박. 와, 죄송합니다. 여기서 이런 게 나오나요? 일단은 유배당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이제 보험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재투자를 합니다. 뭐 채권 시장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데 요즘은 제가 알기로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다 보니까 보험회사조차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재투자한 그 수익 가지고 고객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유배당 상품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반대는 뭐가 될까요? 없을 무, 예. 배당. 배당도 좀 한자로 좀 해보시죠. 없을 무, 예, 맞습니다. 밖에 모릅니다. 예, 네. 반대는 이제 무배당 상품이 되는데 이런 재투자로 인한 운용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고객에게 배당금을 주지 않는 상품을 무배당 상품이라고 합니다.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예. 유니버셜이라는 거예요. 유니버셜. 네, 고반장님은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유니버셜 무슨 보험에 가입하셨다고 맞아요. 하셨는데 맞아요. 어떤 유니버셜 보험인가요? 유니버셜 종신보험인데 유니버셜 근데 종신보험. 이게 여기저기 다 붙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유니버셜 기능이 뭔지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유니버셜 기능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보험료는 통상적으로 길게 납입을 하다 보니까 네. 그 부담을 줄이고자 입출금 기능을 좀 강화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유니버셜 기능이 뭐 중도 인출, 그리고 납입 유예, 그리고 추가 납입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중도 인출은 내가 지금 보험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에서 보통 뭐 50%면 50%, 60%면 60%, 해당 상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중도 인출의 한도는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. 어찌 됐던 간에 그 중도 인출 한도만큼에서 무이자로 찾아줄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. 근데 유념하셔야 되는 게 중도 인출은 상환이 안 됩니다. 떼쓰는 건 가능한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납입 유예라는 게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을 안 해도 되는 기능이 있긴 한데 이제 뭘 유념하셔야 되냐면 지금 해지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에서 매월 위험보험료하고 사업비가 차감이 됩니다. 결국 이게 계속해서 차감해서 결국은 다 소진되게 되면은 보험은 해지되게 됩니다. 그리고 자유납입이라고도 얘기들 들어보셨을 건데 내가 월납보험료 20만 원짜리 가입을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보험료를 적게 내도 된다, 설계사들이 아마 얘기들 할 거예요. 그것도 보험료를 평상시보다 적게 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납입 유예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추가 납입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추가 납입은 이제 기본 보험료의 1배수 내지 2배수를 추가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굳이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종신보험으로 돈을 모으시겠다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추가 납입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추가 납입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와 다르게 사업비가 아예 안 빠지거나 거의 안 빠지기 때문에 원금에 도달하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. 보험 가입할 때 중도 인출이나 이런 거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기능이니까. 급할 땐 빼서 쓰라. 근데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세요, 또.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보세요. 1배수만큼 추가 납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가입하면 10만 원만큼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20만 원을 이렇게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고객한테는 10만 원 기본 보험료로 가입하고 10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
중요한 건 이 추가 납입에 대한 수수료가 아예 없습니다. 그렇죠. 설계사의 수당이 없기 때문에 A시당초에 그 룸이 20만 원이라 한다면 20만 원짜리를 월납으로 받는 겁니다. 그래도 그나마 양심 있는 고객들은 안내를 합니다. 추가 납입 나중에 보험료가 월급이 올랐거나 여유가 생기시면 납입하십시오 정도. 이걸 처음부터 가입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수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 납입, 제가 그렇게 많은 증권들을 받아보는데 정말 추가 납입한 케이스 1%? 2%?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할 때 항상 나오는 용어인데 네. 특약. 특약. 특약이라는 용어가 있어요. 예전에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. 500만 원 병원비 나왔을 때 그쵸. 똑똑하죠? 저요? 제 뒤를 캐고 다니셔서 그때 제가 당연히 보험 청구가 될 줄 알고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그런 특약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 보험료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보험금. 그쵸. 보험금을. 그래서 특약이 뭐지? 그때 알았어요. 이 특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. 특약은 간단해요. 그러니까 보험의 구조가 주계약하고 특약으로 구분이 되거든요. 특별 약관? 예, 맞습니다. 오. 많이 공부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주계약은 다들 아시다시피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. 내가 주계약을 빼고 가입하겠다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냥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기본 계약 같은 거죠. 그래서 특약은 주계약 보험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, 즉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이 특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보통 이제 주계약은 사망보험금이나 이제 후유장애 등, 그리고 특약은 뭐 암진단비, 뇌졸중 진단비, 급성심근경색 진단비, 그리고 뭐 입원 일당, 그리고 종수술비, 그리고 뭐 화상 진단비, 골절 진단비처럼 각종의 진단비, 그리고 뭐 운전자 담보, 실손 담보, 이런 것들이 이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갱신형 보험은 3년, 5년, 10년 결국을 주기적으로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보험을 말합니다. 적립보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. 이제 보통 이제 보험료의 그 구성을 보면은 보장성 보험료하고 적립보험료로 구분이 됩니다. 적립보험료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해당 상품의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내는 보험료인데,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. 이 추가적으로 가입한 적립보험료에서도 사업비를 절감하거든요. 진짜 CI 보험. 네. 중대한 조건에 해당이 되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취기급해주겠다는 보험이거든요. 중대한이라는 게 정말 보험금 받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들은 중대한이라는 조건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안 합니다. 왜냐하면 어려워요.